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의석수 논의가 연일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놓고 논의를 다시 시작했지만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네, 또 새정치연합은 혁신위가 마련한 혁신안을 최종 확정지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승현 기자. 네, 국회 나와 있습니다. 예, 먼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뜨거운데요. 오늘 정치개혁특위가 다시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선거구 획정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 선거구 획정위가 제시한 내년 총선의 지역구 범위가 적절한지,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는 추가 토론 여부를 두고 여야가 맞서면서 회의가 잠시 파행을 빚다 다시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획정위는 지역구 수를 244개에서 249개 범위 안에서 조율하는 6개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도 이 지역구 수 범위가 적절한지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획정위 안이 비현실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위해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지역구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지역구 수 결정은 획정위에 맡겨두자고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비례대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구 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더불어서 이 비례대표 수를 놓고도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 합의점에 도달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야당은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을 최종 확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오전에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지금까지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당무위에 앞서서 혁신위는 이 고강도 인적 쇄신안을 담은 혁신안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만 돼도 이 공천심사 때 정밀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이 불이익을 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뇌물과 알선수재, 개인 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에 대해서 유죄 판결 없이 기소만 된 경우에도 정밀 심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됐습니다. 또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1심이나 2심 등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자도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다만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 등 억울한 판결이나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공직 후보자 검증위에서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이 혁신안이 최종 확정된 만큼 하급심 유죄를 받은 상태인 박지원, 김재윤 의원, 또 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 등은 당규에 따라서 공천 배제 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혁신위는 이 같은 내용을 잠시 뒤에 언론에 발표하고 공식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현입니다.